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 내용 중에 댓글로 달았던 미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이제 포유환율연구소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엔비디아 그 PR 너무 높지 않느냐라고 하길래 투자 은행들이 그 엔비디아 미래를 예쁘게 보지 아니하고 너무 PR을 높게 잡아놓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 뭐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계 투자 은행들이 대부분 엔비디아 주식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고 연초에 포유환율연구소가 원래는 AI 관련 주식이 좋을 거다 했는데, AI의 최대 수혜자가 사실은 엔비디아죠.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반도체 없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반도체 수요도요, 엄청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정도 인공지능 쪽으로 제대로 가려고 하면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어, CPU보다는 이제 GPU인데,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GPU를 생산하는 1등 기업이니까 AMD도 일부 비중이 높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거의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엔비디아가 원래 가장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2023년 2월 24일이니까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주식 기준으로 236불로 끝났어요. 엔비디아 주식이. 지난해 10월 저점이 아마 110불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면 거의 100% 올라 버렸어요. 불과 한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판단이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죠. 보조환율연구소가 원래 AI가 시장을 지배할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1등 수혜 기업이 엔비디아니까 그것을 연초에 인식을 했다면 수익률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판단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물리학적 사고가 이제 결국 이겼는데, 물리학은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잖아요. 물리학에서 네 가지 힘이라고 하면 중력, 양력, 전자기력, 강력, 이것을 합해 가지고 이제 네 4대 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정시에도 통하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력이 또 작동하는 시장이고, 작용 반작용의 원리도 작동하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미국에 있으니까 중력도 작용하는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챗 GPT에 이제 금년에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도 대단히 크고요. AI 시장이 인공지능에 가까워지려고 하면 무한정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규모도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한 빅테크 기업들 투자 계획 감안 시에는 아마 2022년 고점이 앞에서 326불이라 했죠. 5불이네요. 거기에 도달하는데 테슬라 작년 고점이 1200불이니까 액면 분할 감안하면 400불이죠.
테슬라가 400불에 도달하는 걸리는 시간과 엔비디아가 지난해 고점 325불에 걸리는 시간은 포유 환율 연구소는 엔비디아가 빠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도 어떤 구독자분이 엔비디아 PR 50배 너무 높다. 근데 GPT 가격과 그 다음에 AI 시대 수요 폭발을 감안하면 50불이 지금 주가가 안 오르면 1년 후에는 뭐 20배, 50배가 1년 후에는 20배 이하로 뭐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챗 GPT 즉 AI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AI 시대 최대의 수혜주는 한국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한계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 국내 정권 전문가들 AI주 추천하는 거 보면 한계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전 됐는지 모르겠는데 차라리 사이맥스 삼성 반도체에 뭡니까 웨이파를 이동시키는 로봇이라고 하면 로봇인데 거기에 투자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하면서 제가 사이맥스를 댓글로 얘기하기도 했는데 어떤 지금 엔비디아를 대부분은 이제 투자 은행들이 지난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많을 거고 우리 수학 개미들 중에서는 뭐 테슬라 투자한 사람도 성공했을 거고 엔비디아 투자한 사람도 지난해 10월 이후 투자했다면 아마 수익률이 100% 이상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이 반도체 대장주로서 정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개별 주식은 가능한 언급을 안 하는데 포스코홀딩스나 지난해 포유 환율 연구소가 쉽게 하면 약세장에서 그래도 투자해 볼 만한 기업을 추천한 게 LS와 풍산 정도죠. 나머지는 다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 테마주로 가다 보니 그래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테마주에서 소외돼 있었지만은 구리 시장을 볼 때 그리고 방산 관련 또 시장을 볼 때 원래도 방산 주식은 여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영향력이 큰 주식은 간혹 종목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반도체 대장기업이니까 반도체 장비업체 영향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조금 고성능이라 할까요? 성능이 높은 그 반도체 수요도 많이 증가할 거고 그 다음에 더 큰 거는 엔비디아가 미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니까 그런 시가총액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관련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엔비디아 주식을 대차 대조표에 편입해 놓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많을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주식이 100% 오르면 그 기업들의 그 주가도 동반 상승한다는 거죠. 물론 관련 반도체 기업도 상승폭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대차 대조표 측면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대차 대조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즉 그 기업 실적이 결국 영업이익도 있지만은 영업 외 이익도 엔비디아 같은 주식을 지난 10월경에 투자를 했다면 해당 기업은 그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